자, 지난 시간에도 형법 이렇게 100개 나왔다 했죠. 이번엔 간첩죄 22개를 진행하며 벌어지는 엄청난 고도의 심리전 게임을 볼 겁니다. 지난 영상 짧은 요약하면 국힘에서 최초로 냈었고 간첩한 자 이렇게 직접 한 사람만 5년 이상이었고 민주당에선 바로 이렇게 방조자까지 국민들 그냥 확장되고 15년 이하 그러니까 1개월만 징역해도 되는 그런 단어 기법 나왔고 여기 기밀, 국가 핵심 기술 정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화났죠. 그리고 갑자기 민주당에서 이렇게 동맹국, 우방국 단어 그래서 제가 한국인들 잡으려고 이러는 거냐 그러면서 화냈죠. 대체 의도가 뭐냐고. 여기까지가 지난 3개의 간첩죄 심리전 게임이었죠. 이제 간첩죄법은 이렇게 고도의 심리전 게임이 제대로 펼쳐집니다. 현행법은요 적국 간첩만 처벌 가능한데 7년 이상 징역입니다. 그런데 외국이 없어서 못했던 겁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법을 보세요. 적국인데도 이제 1년 이상 하자고 냈죠. 완전 개어이없죠. 진짜 이런 걸 보면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7년짜리를 이렇게 1년만 준다고? 그리고 외국은 이렇게 10년 이하로 기재한다고? 이 적국보다 이 외국이 더 나쁜 놈이네 아주 그냥. 그리고 간첩에서 저거 이하 기법 쓰는 건 진짜 못된 기법이라 생각합니다. 1개월만 줘도 됩니다. 저러면요. 합법이에요. 그렇게 해도. 그래서 무조건 간첩은요 얄짤없이 몇 년 이상으로 써서 제출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러니까 국힘 인유한 이분 아시죠? 그 외국인 그 왜 꼭 백인처럼 생기신 분. 이분 그 전북에서 태어났어요. 교회 병원? 뭐 장로교 교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민주당 전남에서 연속으로 3번 간첩죄를 내니까 전북 출신 인유아님이 화가 났나봐요. 무조건 5년 이상이다. 여기 딱 나오고 그리고 구멍이 있으니 여기 이제 국가 기밀에 대해서 엄청 길게 여러가지 사항 등에 대해 정의를 이제 다 써놓습니다. 여기 이렇게요. 이 정의는 향후 계속되는 정의로 국힘 민주당 둘 다 해서 계속 쓰게 되죠. 분수령이 되는 24년 이제 8월달 갑자기 간첩죄법이 민주당에서 또 등장합니다. 뭐가 길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준적국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곳이에요. 여기랑 동맹국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대체 뭘? 이건 법을 여러 번 읽어봐도 논리적으로 뭐가 좀 잘못돼 있더라고요. 해석이 좀 불가능합니다. 아마 이제 잘못된 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뭐가 되든 준적국과 이제 동맹국을 일치시켰다는 건 여기서 확실하죠. 그래서 바로 국힘은 간첩을 다시 맞받아칩니다. 기존 현행법 적국은 7년 그대로 놔두고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 줄급으로 외국 단체 이렇게 5년 이상짜리만 하나 추가하자고 옆에 박충건님도 마찬가지죠. 며칠 뒤 바로 또 내서 아주 간단하게 정의만 외국 단어 개념만 추가로 내서 5년 이상짜리만 추가하자고 대신 민주당에서 계속 방조 이 방조 단어를 집어넣으니 그럼 오케이 방조 넣어줄 테니까 이렇게 빨리 외국 넣은 단어로 통과시켜 이런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물론 여야가 합의되어야만 법이 통과되는 거라서요. 어쩔 수는 없겠다만 이거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 방조 단어 들어오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입니다. 방조 단어와 방치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튼 같은 8월에 다시 국힘이 정리해서 이제 한 번 더 냅니다. 기존 현행법 적국 간첩을 다루는 98조를 그대로 놔두고 98조의 두 번째 개념으로 외국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서 다시 냅니다. 그런데 좀 복잡하죠. 이렇게 위험수위 등급별로 좀 나눈 건데 허위사실 정도는 이렇게 3년 이상 국민 관점에서 보면 인바운드 같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내부 걸 좀 밖으로 나가게 하는 아웃바운드 같은 건 이제 5년 이상 결정적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면 이렇게 이제 10년 이상 그리고 여기 스사시에는 없는데 간첩 자체가 국가정보기관 소속이면 가중치 50% 더 세게 징역 보내자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요. 그러나 이건 좀 복잡하고요. 실제 판사들이 판정할 때 애매해질 겁니다. 이런 와중에 사회적으로 24년 8월 말에 대대적으로 뉴스들이 등장하죠. 간첩 검거가 0건이라고 빵건 법이 없어가지고 국정원이 유력 의심으로 분류되는 건을 수백 건 잡아내도 결국 국정원 간 경찰 간 업무 연계라던가 뭐 법의 허점을 통해 잡질 못하니까 국힘에선 다시 출발합니다. 윤상현 의원이 야 그냥 외국도 똑같이 빨리 7년으로 해서 해 하면서 바로 제출해버립니다. 여기 그 위에 뭐가 더 써있긴 하지만 이제 현행법이랑 똑같은 거 그대로 한 번 더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7년 있고요. 그리고 국힘에서 또 내죠. 사망만 별도로 추가해서 그럼 2년이라도 하던가 빨리 통과시켜 간단하게 놓고 시작하게 이런 의도죠. 윤상현 의원도 뭐 7년이든 2년이든 빨리 해라 이런 걸로 해서 여기 김건 의원이 한 거에도 사인 바로 해줬죠. 그리고 또 줄줄이 나오죠. 이분 거는 원래 현행법 단어를 그냥 외국 단어 딱 글자 한 개만 바꾸는 건데 현행법이 원래 7년이므로 결국 윤상현 의원과 효력이 똑같아집니다. 오른쪽 것도 같은 시기 바로 등장했는데 뉴스까지 나와버리니까 이제 대거 등장한 겁니다. 이렇게 적국 7년은 그대로 놔두고 외국은 3년 이상 10년
10년 이하 이런 개념으로 깔아두죠. 여기까지 24년 8월에 엄청 무차별적으로 간첩죄가 핫했습니다. 뉴스가 한몫한 겁니다. 간첩 검거 빵건. 그리고 이렇게 장동혁 의원 것이 나옵니다. 카운터 펀치를 날리죠.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버전이긴 하죠. 여기 외국은 물론이고 외국 단체 그리고 반국가 단체까지 다 싹 잡아놓는 거거든요. 나머지 내용 이렇게 어렵게 적혀 있지만 한문으로 되어 있는 현행법을 한국어로 이제 풀어준 거고, 뭐가 되든 다 7년 이상 해버려, 반국가 단체까지 다 집어넣어서, 이게 장동혁 의원의 핵심이죠. 그때 이걸 제출받고 다른 정당들에서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오랫동안 가만히 있던 간첩죄 분야에서 민주당이 박지원 어르신을 필두로 해서 튀어나옵니다. 이거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고 그냥 어르신이 사인만 해준 것 같은데 진짜 머리 써야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저 어르신 나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머리를 돌리기가 이제 어려워가지고요, 자체 생산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간첩 외국 것에 대해서요, 외국 정부 그리고 외국 정부 이제 산하 단체, 이렇게 외국 정부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요약해서 외국 등이라 하면서 본문을 이제 이어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아래 1번부터 4번까지는 외국 정부에 있어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뭔가 돈을 받거나 이제 대가를 받아야 돼요. 이건 나중에 잡힌 간첩이 뭐 아니라고 주장하면 뭐 방법이 없는 항목이긴 합니다. 수사하는 검찰이 못 찾아내면 말짱황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외국 정부기관 소속, 이 결국 전부 다는요 외국 정부급에 소속된 자만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요, 중국인 관광객, 유학생 등이 와서 간첩 활동을 했다고 치면요, 그 중국 관광객, 유학생은 외국 정부에 속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제외되고, 돈 받았다 이런 걸 한국 검찰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아니다 라고 주장하겠죠. 당연히. 그러니 못 잡는 겁니다. 결국 법은 있는데 이렇게 위장해서 들어올 관광객, 유학생을 하나도 못 잡으니 실제로는 법만 있고 거의 무쓸모 간첩죄가 돼버리죠. 누가 간첩하는데 대놓고 국가 정부기관에 소속해서 나 간첩하러 옴, 이런 간첩이 어딨어요. 그래서 저거 어르신이 내자마자 바로 구자근님이 거의 어르신이랑 비슷한 데칼코마니법을 바로 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의원들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 이유가 이제 기업 규제 완화법을 이분이 이제 좀 잘 내요. 결국 이게 기업이랑 근로자, 청년들 다 윈윈 해주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똑같이 외국 정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외국 정부에만 국한되는 것을 바로 풀어버립니다. 외국 소속, 외국 지배야 단체, 또 준하는 단체, 또 그냥 외국 등 이익만 돼도 전부 5년 이상, 이렇게 다 싸잡아버려서 아까 관광객, 유학생 등의 공백을 바로 메꿔버리죠. 실제로는 그게 제일 핵심인데 나머진 거의 그대로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정말 단어 자체가 약간 애매모호한 것만 확실히 단어 교정해서 나온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하나 내다가 놓쳤는지 같은 경북에서 이걸 하나 더 냅니다. 아까 구자근님도 경북이에요. 똑같죠. 이제까지 나온 법들에서 자꾸 국가기밀, 핵심기술 이런 단어가 나오니 그 단어에 대한 정의만 딱 박아버리는 법을 하나 더 냅니다. 이걸 자체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이란 보단 나중에 최종 통과될 법에서 이 개념 꼭 넣어라 라고 부연설명 개념으로 이제 뭐 위원회에서 계속 다루려고 내놓은 거죠. 원래 형법은 양쪽 정당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대안 반영 폐기시키면서 이제 합당한 것들은 다 합쳐서 최종 법으로 냅니다. 그렇게 합쳐지면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형법은 정청래 위원장 이름으로 나올 확률이 이제 크죠. 아무튼 국힘에서 관광객, 유학생, 빈공백 다 메꾸고 유출 기밀의 정의, 기술의 정의도 다 내놓고 하니까 민주당 김병주는 바로 법을 다시 냅니다. 사실 앞에 나온 그 경북의 간첩죄가 이제 명분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한국에서 외국으로 기술 빼돌리거나 뭐 자료 수집해서 넣어주는 정도를 간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누설, 즉 입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누설의 단어 뜻은 물론 자료 유출도 누설이 되긴 하는데 굳이 누설이라 쓰진 않죠. 그러니까 누설 단어는 이런 유출 행위에서 제일 가볍게 작거나 크다의 개념이 성립되는 거라서 이제까지 나온 용어 중에 주둥이로만 말해도 성립되는 건 누설이 가장 정확한 단어죠. 그리고 여기 외국 단어들도 그냥 뭐 다 적국둥으로 간주시켜버립니다. 뭐 이건 나왔을 때 국힘 쪽에서 비판이 많았죠. 그럼 이제 국방부 소속 퇴직자들이 정식으로 은퇴해서 국가 허락도 받았는데 외국에 취업해서 일하는 것도 다 간첩되냐? 뭐 이런 식? 예외 처리 조항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겠냐? 뭐 이런 스타일 예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선 다른 쪽 법에 뭐 저런 것도 내놨었죠. 뭐 국방부 퇴직하면 몇 년 동안 외국 취업 못하게 하는 법도 내놓긴 했어요. 요게 이제 11월에 나온 건데 김병주 거가 한창 이상민 그 왜 전 장관, 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랑 서로 한창 그 한바탕 할 때입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나 딱 계엄일 당일에 나온 간첩죄법이죠. 전법에서 김병주가 뭐가 되든 이제 주둥이로만 해도 처벌이 되는 누설 단어를 이제 집어넣으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즉 정식으로 국가에 보고해서 은퇴하고 쇠로
새로운 기업에 정식 계약으로 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므로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면 간첩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반어적 기법이 성립되니까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5년 이상 기법을 쓰죠. 이때까지 엄청나게 국방부와 민주당의 갈등이 심했죠. 그래서 간첩법마저도 이렇게 국방부가 화두에 올랐던 겁니다. 아무튼 이 법이 나오고 나서 이날 저녁에 계엄이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간첩법은 이렇게 한동안인 12월 전체 그리고 25년 1월,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간첩법의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뭐 계엄하고 탄핵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매주 집회도 열고. 그러는 와중에 윤통과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을 당하고요. 한덕수가 직무 정지가 풀리자마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돌아오자 나경원은 곧바로 다시 간첩법을 재개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국힘의 간첩법을 정리하고 민주당에서 내왔던 간첩 정의를 이제 시켜줘 버립니다. 굳이 말하면 민주당 김병주가 아까 적국이랑 외국 단어를 전부 합쳐가지고 적국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나경원 거는 적국이랑 외국 단어를 전부 합쳐가지고 외국이라 표현한 거죠. 적국 단어에 동맹국들 들어있으면 솔직히 엄청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실제로 뭐 법 집행할 땐 같은 걸로 되긴 하지만 기분 차이죠, 이런 건. 아무튼 이제 민주당 개념도 시켜주고 여기 김병주가 말한 누설이 들어있는데 바로 밑에 부정한 방법으로 해야지 된다라고 같이 받아주면서 누설을 해도 부정한 방법이 아니면 간첩이 안 되게끔 받아버립니다. 같은 이렇게 통 하나의 법에 있음으로써 그 효력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현행법과 똑같이 전부 7년 징역 쳐버리고요. 여기 기술에 대한 정의도 다 들어있게 함으로써 이제 민주당을 압박합니다. 한덕수까지 법 통과시킬 권한대행이 이제 돌아왔으니까요. 방금 나경원 것이 3월 27일이었거든요. 한덕수 돌아오자마자 한 2, 3일 뒤. 그러다 이제 좀 한동안 이제 조용하다가 갑자기 간첩에 대해선 한 번도 진행을 하지 않았던 조국혁신당에서 갑자기 처음으로 간첩법을 냅니다. 4월 18일이죠. 나경원으로부터 약 3주 정도 지났네요. 이렇게 누설을 이제 계속 강조해서 주둥이도 처벌 가능하게 강조하고 부정한 방법 취득 단어를 없애버리죠. 그리고 이제까지 나온 법들 대다수가 최소 5년 이상, 현행법 7년 이상, 하물며 민주당 뭐 장경태라던가 기타 사람들도 10년 이하, 15년 이하 이런 식으로 일단 처벌 수위가 셌는데 간접 처벌을 3년 이상으로 확 완화시키는 법을 조국혁신당에서 내죠. 그리고 약 한 달 뒤 최근 날짜 기준 가장 마지막으로 간첩법이 나옵니다. 하도 의원을 오랜 세월에서 모든 의원들이랑 두루두루 친한 조경태 의원이 법을 냅니다. 자꾸 누설 거릴 거면 좋아. 뭐가 되든 전부 7년 이상 처벌한다.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만 해야 되는 건 양보 못한다. 여기 기술의 정의도 싹 들어오고요. 조국혁신당에서 낸 것을 다시 받아치기 한 건데 뭐 글자들은 서로 다르게 써있지만 사실 최근 나경원 의원이 낸 것과 싱크로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거의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지금 5월 21일에 나온 거고 민주당은 지금 작년 24년 11월 초 이후에요. 6개월 동안 간첩법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죠. 그러나 이제 조경태가 낸 이 22번째 간첩법까지 있으니까 대선이 끝나고 나서 곧바로 착수될 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무튼 오늘의 영상의 요약입니다. 이게 뭐 이제 간첩법만 형법 100개 중에서 이제 22개나 있어가지고 영상이 좀 길었죠. 그래도 이 영상은 이제 간첩죄 탄생의 역사와도 같은 내용이 될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진짜 시간 제대로 들여서 정밀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스토리라인으로 쭉 시간 흐름대로 보시면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외국 단어로 했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방조 단어 넣어가지고 이제 애꿎은 국민도 대상이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내온 입법 이거 이제 전부 대기 중 상태입니다. 이거 과거 거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동맹국 우방국 처벌 단어 넣고 실제 간첩들 징역기간 줄이는 것을 중간중간 계속 넣어놓고 의도가 보이게 관광객 유학생을 없애는 단어들을 이제 일부러 사용하고 그 왜 외국 정부만 소속만 되게 하는 그런 예시들요. 하다가 이제 명분 밀리니까 그럼 국방부 같이 물고 늘어지게 누설 즉 주둥이로만 해도 간첩 똑같이 적용해버리고 그래 그럼 누설도 해. 다만 부정한 방법인 경우만 간첩 이렇게 또 명분 들고 오니까 갑자기 한 번도 안 한 조국혁신당도 이제 막 갑자기 누설 나오고 그런 와중에 6개월 반년 동안 또 아무것도 더 안 하고요. 민주당은 일단 민주당의 스탠스는요 간첩을 처벌 안 하자는 거는 아니죠. 간첩의 범위를 뭐 일부러 좀 이렇게 허점을 만들어 놓거나 뭐 그게 아니라면은 방조의 범위로 해서 뭐 국민들 같이 세트로 좀 함께 골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확률도 만들고 아니면은 또 국방부가 대신 같이 뭐 골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을 조금 뭐 만들 수 있는 것도 넣어놓고 아니면 이제 간첩이 막상 잡혔어. 그러면 뭐 징역 조금
조금만 줄 수 있게 하거나 이 와중에 이제 단어대로 대응을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국힘 쪽에 일부 간첩을 엄청나게 증오하는 의원들이 그 단어를 받아주면서 더 이상 말 못하게 하는 그 봉쇄 전략을 같이 사용하면서 심리전 펼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반년 동안 이제 무반응인데 어떨지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의원 말처럼 반국가 단체는 반드시 일거에 척결해야 합니다.